커넥트 오늘과 내일입니다. 이 시간은 글로벌 이슈 점검과 함께 시장에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만나는 분이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우기석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갑니다만 공교롭게 22일 날도 다음 주 수요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고요.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이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이 있겠는가입니다. 한번 법인장님께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FOMC 9월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번 주 들어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의 방향성이 좀 다르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30.7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고 반대로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 지수 같은 경우는 33만 2천 명으로 좀 더 안 좋게 나왔고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를 넘긴 했지만 또 코어 인플레이션 4% 수준으로 이제 서로 상반된 정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의 혼조세에 따라서 이제 시장도 좀 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FOMC에 대한 방향성도 사실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에 9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1월로 아마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완료되는 건 내년 한 9월이나 10월쯤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연휴 이후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시장의 영향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8월달 이제 잭슨 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과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광범위하게 성장하면 연내에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이 연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아예 분명히 이제 선을 그으셨는데,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양적 완화의 축소, 그리고 결국 시장에 양적 완화의 축소라는 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을 콸콸 틀다가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지 아예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최근에 중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이죠.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일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리먼 사태가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 제가 있는 홍콩에서 사실 가장 크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은 조금 다 다르지만 일부에서는 사실 중국 정부가 그거를 구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범위는 아마 헝다로 제한적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주변에서 돌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이퍼링까지 좀 나온다라고 하면 테이퍼 텐드럼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고 리만처럼 전염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전염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리만이 있었던 거는 결국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제 미국 안에서 있었던 금융 시스템상의 문제였고, 헝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용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테이퍼 텐드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많이 좀 불안해하셔서 테이퍼 텐드럼에 대해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면 2013년에 보면 이제 테이퍼 텐드럼이 처음 발생을 했었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서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하면 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걸 의미하는데, 그때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다시 전부 다 회복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자체가 결국 경기 회복을 반영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악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욱이 2013년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학습 효과가 남아있다. 백신으로 비율을 들자면 여전히 테이퍼링에 대한 항체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현재 경기가 미드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이퍼링에 대한 학습 효과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이 일어난다면 또 단기 변동성은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 이후에 투자 전략, 연휴 이후에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한번 지금 시장의 매크로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저금리 상황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사실 뭐 2023년 초부터 나온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그건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또 감안해 보면 주식 위에 나머지 대안은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고 여기서 사실 이제 이슈가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 연말 소비 시즌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지금 일부 기사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연휴 예약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혹은 소비의 센티먼트가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결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점은 확실히 지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강제적으로 이제 교육 관련한 섹터 아니면 정부 그 공무원들 혹은 의료 섹터에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무조건 다 해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건 역시 사실 리오프닝 테마를 가속화시키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배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티가 높은 기업 혹은 이제 결국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가격 전가를 소비자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이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휴 이후에 리오프닝 테마, 또 배당 성장주, 또 가격 전가력이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